우리가 매일 짓는 미소 있잖아요. 그 미소 하나에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건설 프로젝트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미소요. 사실 이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백만 년의 진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단 몇 주 만에 벌어지는 아주 정밀한 조립 과정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하나의 생물학적 걸작품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정교한 구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모든 게 시작된 그곳, 바로 어머니의 뱃속, 그 놀라운 건설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우리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마치 여러 조각의 퍼즐이 제자리를 딱딱 찾아가는 것처럼 태아기 4주에서 8주 사이에 아주 극적인 조립이 일어난다고 해요. 지금 다들 거울 한번 보실까요? 아니면 그냥 손으로 만져보셔도 돼요. 윗입술 한가운데 오목하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인중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네, 바로 이 작은 홈에 우리 얼굴이 어떻게 조립됐는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요, 진짜 비유가 아니라 마치 두 개의 문짝이 스르륵 닫히는 것과 똑같아요. 태아의 얼굴 중앙을 향해서 양쪽에서 내측 비돌기라는 구조물이 쑥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짝이 중앙선에서 정말 빈틈 하나 없이 딱 하고 만나서 합쳐지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오목한 인중하고 매끄러운 윗입술이 완성되는 겁니다. 와, 정말 정교한 설계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성공과 실패는요, 딱 하나, 바로 융합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는 퍼즐 조각하고 양옆에서 오는 조각이 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서 딱 만나붙으면 우리가 아는 완전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이유로 이 조각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 사이에 틈이 남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순열, 그러니까 입술 갈림증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얼굴의 다른 부분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입천장은 마치 책장 선반 두 개가 가운데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지고요. 뺨은 위아래 방이 만나서 햄버거가 되듯이 위아래 돌기가 만나서 형성됩니다. 코는 훨씬 더 복잡해요. 이건 거의 어벤져스 팀처럼 여러 돌기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3D 입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퍼즐 조각들을 누가 어떻게 정확한 위치로 옮기고 또 딱 붙이는 걸까요? 그 실제 건설팀은 대체 누구일까요? 자, 이제 얼굴이라는 이 큰 그림에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미세한 작업자들에게도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해내는 주인공은 바로 신경능선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요, 정말이지 우리 몸의 슈퍼 엘리트라고 불릴만 해요. 왜냐하면 발생 초기에 나타나서 몸 곳곳으로 막 이주를 해요. 그러면서 얼굴과 치아를 만드는 거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그야말로 만능 세포들이거든요. 이 세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치아 하나만 딱 뜯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가장 바깥쪽에 단단한 갑옷, 범랑질 딱 하나만 빼고 그 안에 있는 상아질, 신경에 있는 치수, 뿌리를 덮고 있는 백악질과 치주인대까지. 와,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바로 이 신경능선세포가 다 만들어냅니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자, 이제 얼굴이라는 큰 그림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치아 딱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 건설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작은 싹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단단한 치아가 되기까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치아의 탄생은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이 뿅 하고 돋아나는 뇌상기, 그리고 이 싹이 안으로 접혀서 꼭 모자처럼 변하는 모상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가 훨씬 복잡한 종 모양으로 깊어지는 종상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종상기 단계에서 이 치아가 어떤 모양이 될지 그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이 종 모양 주조 안에는요, 크게 3개의 전문 건설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팀은 바깥쪽을 담당하는 범랑기 팀입니다. 이름에서 딱 감이 오죠. 치아의 가장 단단한 갑옷, 바로 범랑질, 우리가 에나멜이라고 부르는 걸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종 안쪽에는 치유두 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팀의 구성원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트 신경능선 세포들이죠. 이 팀은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속살, 그러니까 상아지라고요. 신경과 혈관이 살아 숨쉬는 심장부,
바로 치수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꼭 보호주머니처럼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친항팀입니다. 이 팀은 나중에 치아가 턱뼈에 단단히 자리 잡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치아를 뼈에 붙이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배각질, 또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같은 치주인대, 그리고 치아가 들어갈 칩, 즉 턱뼈까지 전부 이 팀의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치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완성된 제품의 재료들이 어떤지 한번 꼼꼼하게 검사해 볼까요? 완성된 치아의 두 가지 핵심 재료, 범낭질과 상아질은요, 성격이 정말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범낭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거의 다이아몬드 같은 물질이에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한번 깨지거나 닳으면 글로 끝, 재생이 안 되거든요. 반면에 그 안쪽에 있는 상아질은 범낭질보다는 좀 무르지만 평생에 걸쳐서 스스로를 수리하고 덧붙이면서 계속 변화하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찬물 마실 때 이가 찌릿하고 시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그 원인이 이 상아질의 아주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상아질 속을 들여다보면요, 상아세관이라고 하는 수백만 개의 아주 미세한 빨대가 신경까지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자극이 닿으면 이 빨대 속 액체가 싹 움직이면서 신경 끝을 톡 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유체역학설이라고 합니다. 이 상아질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옷을 갈아입습니다. 처음 건물에 뼈대를 세울 때 입는 옷이 1차 상아질,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세월의 흔적처럼 천천히 덧입는 옷이 2차 상아질, 마지막으로 충치 같은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극하게 쌓는 방어벽, 이게 바로 3차 상아질입니다. 이처럼 치아는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단한 치아를 턱뼈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평소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지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면서 오늘 미소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치아가 턱뼈에 시멘트처럼 딱 박혀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치주인대라고 하는 수많은 섬유다발이 치아를 마치 그네처럼 턱뼈에 매달고 있는 형태예요. 바로 이 구조 덕분에 우리가 음식을 꽉 씹을 때 가해지는 그 강력한 힘을 효과적으로 완충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에 내장된 최고의 충격 흡수 장치인 셈이죠. 이 치주인대라는 친구 정말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치아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지지 역할도 하고요. 뼈와 배각질을 계속 만들고 재형성하기도 하고,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심지어는 아주 미세한 압력까지 느끼게 해주는 감각 기능도 하죠. 다만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치아의 초기 갑옷, 범랑질을 만드는 일이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다른 팀의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여러분의 그 미소는 그냥 단순한 표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됐던 이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자 평생에 걸쳐서 변화하고 또 저금하는 살아 숨쉬는 하나의 경이로운 구조물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렇게나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상처를 치유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는 우리 몸의 그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으시나요?